안녕하세요. 지금 몰골이 사실 말이 아닙니다. 생각이 난 김에 이렇게 찍고 싶었고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들 학교랑 유치원 보내놓고 이렇게 생각이 난 김에 찍게 되었어요. 차일피일 미루면 또 영상 안 찍을 것 같아서 그냥 생각난 김에 바로 찍었고요. 많은 분들이 좀 여쭤보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유리창 청소에 진입하게 되었었는가? 그리고 단기간에 이제 성장했던 그게 뭐였는지 좀 여쭤보시더라고요. 불과 1, 2년 차이밖에 안 된 시절이지만 제가 말하는 1, 2년은 제가 영상에 나왔던 시기입니다. 지금 시장이 또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로 먼저 거슬러 돌아가다 보면 코로나가 2019년 말에 터졌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전까지 제가 하던 일이 따로 있었는데 코로나가 쥐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바로 그만두게 되고 아시겠지만 뭐 2, 300만 원짜리 월급쟁이들이 무너져 봐야 별로 큰 타격은 없어요. 근데 그 이상의 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폭삭 무너지면 생활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했던 행동들이 새벽에는 쿠팡 플렉스 배송을 하면서 새벽에 하면은 보통 뭐 빨리 끝나면 3, 4시에 끝나고 그랬거든요. 한 2, 3시? 아무튼 3시 전후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용직을 다니곤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게 입주 청소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입주 청소가 사장이 아니라 일당으로 들어가게 되면 급여가 현저하게 낮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는데 아무리 급여를 적게 받더라도 사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선의 상황에서 급여를 대부분 주는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본인의 지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 사장의 입장에서 인건비가 아까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첫날에. 그 사장님께서 이제 좀 저를 좀 좋게 봐주셨는지 아무튼 그렇게 같이 하게 됐어요. 같이 사업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장님 밑에서 일을 계속 하게 되었었죠. 제가 조금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게 되었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일을 많이 딸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블로그로 연락을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였어요. 근데 블로그를 잘 쓴다고 해서 이제 뭐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고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같은 청소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도 카테고리 분야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블로그가 굉장히 먹히는 게 있고 먹히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아무튼 당시 입주 청소는 블로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블로그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부동산의 명함도 돌리고 뭐 순고도 활용하고 하면서 일을 간간히 따라가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블로그도 보면 로직이나 블로그 네이버 자체가 이제 요하는 게 뭔지 파악하기 전에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막상 내가 글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썼다고 하지만 로직에 잘 반영이 되지 않아서 뭐 노출이 안 된다거나 그런 과정을 한 2년 정도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2년 정도 겪고 나니까 네이버가 요하는 게 뭔지 알겠다가 되었죠. 그런 블로그를 쓰는 그 로직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나니까 제가 쓰는 글마다 이제 노출이 잘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청소도 같이 해왔겠죠. 근데 입주 청소가 단가가 강한 시장은 아닙니다. 이제 입주 청소라는 시장이 아시겠지만 단가가 낮다 보니까 어때요? 최대한 많은 양을 쳐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려면 하루에 2탕이라도 뛰어야 됐었어요. 정말 무리하면 다른 팀원들 더 늘려가지고 3탕도 뛰고 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뭐 새벽같이 일어나서 한 집 치고 뭐 오후에 2집 치고 뭐 마지막 밤늦게 이제 빈집에 이제 원룸 같은 데 할 수 있으면은 원룸까지 치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가정의 케어가 안 됐었어요. 결국에는 청소는 입주 청소는 아시겠지만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청소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만족을 못하면 거기서 마찰이 일어나면 또 시간 잡혀 있죠. 그런 시간을 겪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는 계속 전화가 왔었어요. 아이 보기 힘들다. 뭐 집안이 엉망이다 라는 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몇 달을 거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함께하던 동료들에게 좀 미안하다.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청소를 이제 잠깐 내려놓고 제가 집에서 현타가 와서 이제 한 달 동안 방황을 했었거든요.
내가 지금 가진 상황에서 이제 가정도 좀 케어하고 아이들도 좀 돌볼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입주 청소를 하면 유리에 유달리 집착을 했었어요. 이제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독학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입주 청소를 할 때마다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하고 하더라도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는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청소가 끝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깨끗하게 닦았던 곳 먼지가 다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쓱 닦아보면 먼지가 조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은 그걸로 청소를 안 했다고 오해를 하죠. 여기서 차선책이 있죠. 그걸 잘 고지를 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닦느냐, 그거는 사장님들의 역량이나 마인드인데, 아무튼 그거를 제외를 하고 먼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제 고객님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거. 과거에 이제 물걸레나 이제 마른 걸레로 유리를 닦는 것보다 확실하게 투명하게 이제 스키징하면 그게 보여지는 게 눈으로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동료들에게 듣던 소리가 유리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는 소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이제 제가 작업 현장에서 찍었던 뭐 전후 사진들 많이 찍었을 거 아니에요. 블로그도 써야 되고 하니까. 근데 유리에 집착해서 좀 사진을 많이 찍긴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유리가 좀 투명하게 찍힐까? 어떻게 하면 좀 얼룩의 잔상을 좀 더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많이 찍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집에서 한 달 동안 방황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났던 게, 블로그를 새로 만들어서 유리창 전용 블로그만 한번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유리창만의 시장이 있었다는 건 알았는데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수요가 얼마나 될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입주 청소랑 다르게 유리창 청소는 크게 변수가 있지 않은 한 혼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간단한 장비로 할 수 있으니까 내 시간 컨트롤이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입주 청소나 뭐 다양한 청소들은 원하는 날짜에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리는 대부분 좀 유동적입니다. 매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매장이 운영하는 중에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소비자 세대별 유리창 청소를 하더라도 뭐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유리창 전용 블로그를 만들고 유리창만 하기로 하고 이제 작성을 했죠. 다행인 게 제가 그 앞전에 한 2년 정도 블로그에 대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한 3개월 정도면은 블로그 전체 차트 내 상위 1%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은 있었고, 거기서 이제 1%를 만들고 나면 거기서 한 3개월에서 뭐 내지 조금 몇 개월만 더 하면 한 0.1, 2% 정도 안에 들 수 있었다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쓰는 것마다 이제 블로그 로직에 부합하고 노출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었기 때문에 제가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블로그를 한 2달 차 썼나요? 아무튼 그 과정에 있어서 희한하게 소비자 반응이 오는 겁니다. 소비자 반응이 와요. 이제 제가 이제 당시에는 키워드를 잘 잡지 못해서 상가 위주로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연락을 하다가 결전의 날이 터집니다. 블로그를 새로 만들어서 팔기 한 2달 차쯤이었을 거예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제 모 아파트 관리사무실 소장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항상 교육생분들께 꼭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간절함이 필요하고 좀 배가 고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당시에 이제 먹고 살기에는 크게 지장은 없었지만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갚아 나가야 될 돈도 있고 하다 보면은 이걸 빨리 언제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압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관리소장님께서 전화가 오자마자 이거는 공동구매로 이어질 수 있겠고, 이거 공동구매로 이어지면 내가 빚은 청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큰 빚은 아니었는데 계속 거슬리는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가 일요일이었거든요. 일요일이었고 일요일 낮 시간이라서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빠 지금 밥 차려놨으니까 이거 밥 먹고 있어, 아빠 금방 다녀올게 라고 하고, 그 거리가 이제 집에서 약 한 50분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것저것 재보는 거 아니고 이거 어떻게든 일을 내가 따내어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관리소장님한테 바로 달려갔어요. 예, 제가 바로 방문해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이라도 괜찮습니다 하고 달려갔었어요. 근데 이제 관리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아파트 특징이 해풍도 많았고 이제 주변에 이제 뭐 먼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환경 자체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같은 연식 비해서 유리가 유달리 많이 더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입주민 분들께서는 관리 사무실에
좀 문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당시 관리소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로프도 탔었는데 뭐 이제 근본적으로 잘 생각처럼 깨끗해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었고 뭐 여러 업체를 불렀는데 실패를 많이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정말이에요. 이제 아파트 유리창 청소를 완벽하게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블로그를 잘 썼으니까 그걸 보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관리소장님께 사실 제가 현장을 보니까 그 아파트 구조에 대한 걸 파악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뭐 그때는 아파트 유리창 청소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던 시기니까 제가 관리소장님께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든 신뢰를 줬어요. 왜냐하면 앞에 청소를 좀 하던 시기가 있으니까 전달을 잘 했었어요. 뭐 어떻게든 아는 척 하면서. 그래서 관리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업체도 시도를 해보지도 않고 거절하는 것도 있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것도 있는데 이 젊은 분은 한번 맡겨보고 싶다 해가지고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관리소장님께서 A4 용지에다가 뭐라고 써놨었냐면 제 업체명이랑 전화번호 적어놓고 제가 이제 견적을 드렸었을 거 아닙니까? 몇 평은 공동구매가 얼마, 몇 평은 얼마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문의하실 분들은 이 업체로 연락해라 이렇게 A4 용지를 만들어서 아파트 전체 엘리베이터에 다 붙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전화가 많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3일 동안 전화가 한 통이 안 왔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거예요. 이제 분명히 앞전에 많은 업체가 다녀갔었는데 제대로 해결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주민분들도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제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눈치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끼리. 근데 3일차 때 연락이 하나 왔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자면 제 아버지 뻘이었고요. 그 아버지 뻘 고객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첫날에 찾아갔죠. 근데 고객님들한테 이제 고객님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조금 더 이제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뭐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아버님 제가 이거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들어갔죠. 제가 그날 한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고생을 했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때 그 아버님께서 그 저를 보시던 표정이 기억이 나는 게 젊은 사람이 와서 애는 쓰는 것 같은데 좀 안쓰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한심해 보이는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았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께 뭐라고 했냐면 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제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내일 와가지고 작업을 다시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흔쾌히 좀 안쓰럽고 좀 애처로워 보이는 눈빛으로 알겠다 라고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을 대비해서 집에 가자마자 내가 뭐가 부족했지? 뭐가 부족했지? 약품도 열심히 알아보고 제가 이제 똥을 싸봐야 된다라고 저는 교육생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제가 거기서 똥을 한 7시간, 8시간 동안 막 쌌잖아요. 실제로 똥을 쌌다는 게 아니라 작업에 차질이 있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는 대충 머릿속에 들어왔죠. 그래서 고민을 계속했어요.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기도 하고 뭐 청소용품점에서도 가보고 막 뭐가 필요하지 이게 필요할 것 같고 저게 필요할 것 같고 준비해가지고 다음날 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작업을 해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또 어제처럼 하루 종일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께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 아버님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이제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일 한 번만 더 올 테니까 대신에 이거 무료로 해드릴게요. 당시 이 평수 공동구매가 견적이 제가 31만 원이었거든요.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내일 한 번만 더 와볼게요 라고 하니까 아이고 막 그래 열심히 한테 그래 한번 요 해보이소 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다시 준비해가지고 다시 부족한 걸 보완해갖고 챙겨갔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 제가 한 7시간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 초보니까 완벽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나 뭐 작업자 입장에서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제 유리가 깨끗해지면 생각하는 기준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치를 넘어서 말도 안 되게 깨끗해진 거예요. 완전 유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아버님도 깜짝 놀라시고 저한테 뭐라고 해주셨냐면 잠깐만 기다려보래요. 잠깐 어디 나갔다 오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죠? 분명히 무료로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견적이 얼마라고 했나요? 31만 원이라고 했죠. 근데 봉투를 주시더니 그 봉투 안에 5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노력한 거에 비해서 50만 원 작다. 하지만 나 지금 감동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결국에는 이렇게 해내네. 그러시면서 기특하게 바라봐 주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안 그래도 주민 몇 명이 청소업체 다녀갔는데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보고자라고 하길래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애써가지고 노력하는데 뭐 잘 안 되더라 말은 못하겠고 좀 기다려봐라 라고 했었는데 이제서야 주민들 보게 할 수 있겠다. 이제 연락 많이 올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이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드리고 갔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파트 세대의 공동구매 고객들을 잡고 그 제가 거슬려 했다는 그 빚 있죠. 청산을 했을 거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뭔가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뭔가 배가 고프지 않았다면 저는 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 온 그 전화에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냥 당연히 안 됩니다 하고 끊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거슬리는 그 배고프고 간절함 때문에 가서 제가 두 번째는 똥을 싸봐야 된다고 했죠. 그 현장에서 어떻게든 부딪혀다 보니까 하루 종일 고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가 부족한지 알고 내가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새로운 걸 준비를 하게 되고 부딪히니까 해결 방법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블로그를 다시 쓴 지 2달 만에 그 기회가 와가지고 이제 그 한 달, 2달 동안 그 아파트 공동구매를 열심히 쳤겠죠. 그러면 저한테는 포트폴리오가 계속 쌓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세 번째 깨달은 건데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그 포트폴리오를 쌓아서 블로그에 계속 썼을 테고 그러면 이제 다른 아파트에서도 저한테 연락을 줬을 거 아니에요. 블로그를 보고. 그래서 내가 가본 게 뭐냐면 다른 아파트를 가보니까 작업이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뭘 깨달았었냐면 그러니까 아파트는요 좀 다양한 현장이 있거든요. 구조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은 제가 나름 기준을 두고 있는 게 한 4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정말 쉬운 곳, 그리고 그냥 평범한 곳, 가능하지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곳, 그리고 불가능한 곳이 있어요. 근데 불가능한 곳은 거의 한 5%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처음에 공동구매를 하게 됐던 그 현장이 가능한데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쉬운 곳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숙달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힘들다고 하고 제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맞닥뜨렸던 곳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마스터를 하니까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생 분들이셨던 현재 이제 저보다 대단해지신 사장님들도 공감을 하시는 건데 웬만한 유리창 청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 유리창 청소 레벨 높은 부분까지만 하면 유리창 청소는 별게 아니게 돼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배가 고파보고 간절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딪히고자 하는 부딪히고자 하는 무대포 정신이 좀 있어야 돼요. 똥을 싸봐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 어려운 것도 피하지 말고 해야 돼요. 제가 어려운 것부터 하고 나니까 다른 아파트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좀 은어를 써보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저 혼자 무슨 생각했냐면 와 진짜 족밥이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계기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가 되었고, 정말로 이제 정말로 이제 한 달 일수 빠짐없이 일을 계속 채워나갔었어요. 그랬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블로그를 처음에 이제 쓴 지 3개월 만에 이제 상위 1% 내에 바로 들었고, 그 이후로 이제 0.1%인가 2% 내에 바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단기간 만에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 나오면서 그 영상이 좀 폭발적으로 되고 이제 교육생도 많이 배출하고 나다 보니까, 물론 그 교육생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기술은 진짜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다. 기술은 사실 내가 마음만 먹고 관심만 있으면 장비 사서 연습하면 되는 건데, 근본적으로 내가 성장한 거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 이 마인드랑 그 마케팅이었다. 그것들을 전수를 해드렸었거든요. 물론 기술도 알려드렸습니다. 진짜 아파트 유리창 청소도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일반 그냥 제 표현으로 정석도 있고 자석도 있고 탈거도 있고 그 외의 방법들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 방법들 다 알려드렸죠. 그리고 상가도 다 알려드렸죠. 퓨어 워터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시스템 창이나 인면 분할 창, 일반 창 싹 다 알려드렸었어요. 그것도 알려드린 거에 별도로 이제 방충망도 알려드렸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마케팅 부분, 블로그 핵심이라서 그거는 사실 제 기준에서는 되게 비싼 필살기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알려줬었는데, 사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냥 귀뚱 한 귀로 듣고 흘린 분들은 실행 못 하신 분들도 있고, 이해를 잘 하신 분들은 바로 성장 많이 했었어요.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도 제가 느꼈죠.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구나.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부 다 알려드렸는데도, 왜냐하면 제가 알려드린 내용에 비하면 금액이 정말 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가성비 있게 가르쳐 드릴 수 있고, 각종 멀리 있는 지역분들도 이제 자영업자도 있고 직장인 생활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일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맞지 않았던 분들은 저를 욕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내용 자체를 두고 까놓고 보세요.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좀 아쉽긴 한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사실 누군가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물론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됐던 거는 배고픔, 간절함, 그리고 이제 무대포 정신, 좀 똥을 싸본 거죠. 이 두 가지가 제일 핵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야기가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교육을 하러 오셨던 분들에게 이 스토리 다 들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이제 어떻게, 제 교육생 모집 보면 3달 만에 얼마 성장했고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길래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침에 생각난 김에 찍어봤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